네, 청춘보감 건강마당 시작합니다. 오늘도 안과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강남 퍼스트 안과 문현승 원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통 4대 노인성 안 질환하면 백내장, 녹내장, 그리고 망막질환, 황반변성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이외에도 또 노화로 인한 안 질환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이제 노화로 인한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방금 말씀해주신 이제 4대 질환이 이제 노화로 인해서 뭐 우리 시력과 관계된 아주 중요한 이제 실명 원인으로도 갈 수 있는 원인이 있겠지만 소소하게도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처지니까 네. 뭐 눈꺼풀이 그러면서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외반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안으로 말려서 내반이 돼서 속눈썹이 찔려서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이제 눈꺼풀이 이렇게 처져서 살이 짓무른다고 하시는 어르신들도 많고, 또 이제 눈동자를 보면은 흰살 같은 게 자라서 보기에도 안 좋고 또 따갑고 통증을 호소하는 뭐 군날개라든지 뭐 검열반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눈물이 많이 난다고 하세요. 이게 눈물이 계속 흘러서 집에 있어서 눈물이 나고 눈물을 계속 닦다 보니까 또 살도 따갑고 아프고 이런 것도 이제 다 노화로 인해서 기능이 이제 저하되니까 생기는 질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질환이 있네요. 지난 시간에 이제 백내장에서 저희가 알아봤잖아요. 그 외에 노인성 안 질환으로 자주 발생하는 오늘은 녹내장이나 망막 질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녹내장, 뭐 망막 질환 네. 이런 것 많이 들어보셨고 그런 질환이 걸리면 뭐 바로 실명이 되는 것처럼 느끼시고 또 겁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료를 보다가도 이제 녹내장 검사를 좀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또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또 건강 검진을 하면 요즘에 이제 안과에 가셔서 뭐 녹내장 정밀 검사를 받아보세요 이런 소견이 나오면 이제 굉장히 겁을 먹고 오시는데 이제 정확히 뭔지는 아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망막 부분에 뭐 염증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럼 망막염이라고 하고, 또 망막이 뭐 찢어지거나 이런 망막 열공, 뭐 망막 박리 이런 질환들이 올 수가 있고요. 이제 그 망막 시세포에서 정보를 얻은 것들을 우리 뇌 쪽으로 전달해주는 경로를 이제 시신경이라고 하는데, 그 시신경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손상이 오는 경우를 이제 녹내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황반변성? 네네. 그 뭐예요?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 뭐 남한산성 이런 거잖아요. 이거 황반변성도 이거 몽천토성 이런 거죠? 맞아. 황반변성은 이제 40대, 50대, 60대 분들은 또 요즘에 워낙 많이 들어봐서 아실 거예요. 이제 서구 사회에서 실명 1위였는데 저희 나라도 최근에 1위가 됐어요.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식생활이 다 이제 서구화 됐기 때문에 질병도 그렇게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망막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망막이 안구에 전체적으로 도배가 돼 있듯이 있는데 그 중앙 지점이 있습니다. 그 중심부, 우리 빛이 들어갔을 때 동공을 통과해서 시축을 통해서 정확히 맺히는 그 중심부 부분을 망막을 황반이라고 따로 이름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의 시세포가 다른 부위에 비해서 밀도가 굉장히 높게 집중이 돼 있고 우리 시력의 90%를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전체 망막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중심부를 황반이라고 하죠. 네. 만리장성이랑 전혀 상관없네요. 그렇죠. 저는 몰랐네요. 근데 이제 거기를 황반이라고 하는데 변성이라고 하잖아요. 변성은 이제 변한다는 얘기거든요. 조직이. 우리가 뭐 나이가 들어서 주름살이 생기고 피부색이 변하는 것도 다 변성이죠. 그러니까 황반 변성이라는 거는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오는데, 변성이 와도 우리가 이제 평균 이제 평생을 사용할 기능만 유지가 되면 되는데, 그 변성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제 실명에까지 빨리 이르는 경우를 이제 연령 관련 황반 변성이라고 해서 이제 실명 1위가 됐기 때문에 요즘에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많고 예방을 하고 이제 정기 검진을 잘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결국 노화로 인한 안 질환은 어쨌든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안 종합 검진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네네. 그게 무엇이고 얼마만큼 자주 그걸 받아야 되나요? 네, 그 녹내장을 대표적인 예로 들면, 녹내장은 이제 소리 없는 이제 질병이라고 해서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말기가 돼야 증상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 당뇨나 고혈압처럼 녹내장이나 황반변성은 아직은 이렇게 수술적인 어떤 약물로 완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당뇨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이제 평생 빨리 발견해서 이제 관리를 해서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게 주 치료 목적이니까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에 그냥 안과 의사 육안으로만 이렇게 검사하는 게 아니고 눈을 다 안에까지 다 찍을 수 있는 CT 장비가 있죠. 방사선으로 찍는 게 아니고 뭐 레이저 방식이나 뭐 초음파 방식으로 찍는 CT를 이용해서 다 시신경도 다 CT처럼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검사를 미리 받으시면은 조기 검진이 가능한데 간단히 생각하시면 저희가 이제 안과 검진도 그 40세 이후부터 1년 간격으로 받으라고 이제 학회에서 권고안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몸에 이제 혈관이 없는 곳이 없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손끝까지 다 있기 때문에 온몸의 모든 장기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 눈에는 이 굉장히 혈류가 다른 장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우리 신체에서 직접 혈관을 관찰할 수 있는 게 또 눈 쪽입니다. 이게 망막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투명하기 때문에 거기를 지나가는 혈관이 다 그대로 보여요. 그래서 이 혈관이 망가져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눈 속에 있는 이제 혈관이 망가지면은 안과 의사들은 직접 그거를 다 볼 수 있고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아는 분들도 보면은 이제 당뇨로 인해서 망막증, 뭐 당뇨 망막증, 뭐 이런 걸 앓는 분도 계세요. 네네네. 예, 또 그런데도 이제 뭐 치료 방법이나 네.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그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뇨 때문에 이제 눈에 합병증이 온 거를 통틀어서 당뇨 합병증, 당뇨 망막증이라고 하는데 눈 안에 출혈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런 망막에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망막의 기능을 이제 망가뜨리기도 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조기 발견이죠. 그래서 당뇨 망막증도 뭐 그 단계를 나눠서 경증, 뭐 중등도, 중증으로 나누죠. 그래서 그 단계에 맞게 치료 방법이 다 있는데요. 그래서 초기에는 뭐 레이저 치료나 또 요즘에는 이제 약물을 눈 안으로 투여하는 안내 주사 같은 방식으로 그런 합병증이 더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치료 방법이 있고 또 너무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서 출혈을 제거하기도 하는 수술을 하기도 하죠. 저는요 어머니가 이게 눈에 날파리 같은 게 이제 이렇게 날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런데 제가 한번 이게 안과에 데려갔는데 비문증? 네네. 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게 좀 일상생활에 좀 약간 뭐 그렇게 특이하게 불편은 없지만 좀 약간 좀 그렇게 계속 신경이 거슬리신가 봐요. 네. 또 노인성 질환인가요? 노인성 질환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젊은 사람도 있고 저도 있고요. 예, 젊은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금 더 발생 빈도가 올라가긴 하죠. 또 한 개 보였던 게 2개, 3개로 늘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눈 안에 부유물이 떠다니는 게 비쳐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뭐 날파리증이라고 하기도 하고 비문증이라고 하기도 하고 갑자기 생기는 경우는 이제 환자분들 병원에 와서 앞에 진짜 날파리가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잡으려고 했다 걱정돼서 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거는 맞아요. 대부분은 노화나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서 특별히 치료하지 않고 지내도 되는데 아주 드문 경우에는 그 아까 망막 질환 같은 게 있을 때 급작스럽게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생겼다 그러면 안과에 가셔가지고 특별히 다른 문제가 없는지 한번 보시는 건 좋습니다. 자, 노화 때문에 아까 눈물이 계속 흐른다는 분도 계시지만 반대로 눈물길이 막혀서 눈이 뻑뻑해서 힘드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수술을 했는데 또 막힌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거 계속 수술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눈물길이라는 게 생소하신 분도 있을 텐데 이제 우리가 안약을 넣어 보신 분들은 이게 목이 쓰는 거를 느껴보신 적 있고 그게 이제 눈하고 그 코와 목 뒤로 연결되는 길이 있거든요. 우리가 눈물은 이제 우리가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 눈물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생성이 돼서 분비가 돼서 가만히 놔두면 이제 밖으로 넘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몸 안으로 재흡수되는 통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드라마 보고 울면 콧물이 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콧물이 아니고 주로 눈물인 거죠. 눈물이 이제 코로 많이 코 뒤로 목 뒤로 넘어가다가 콧물처럼 나오는 게 그렇게 많은 양의 눈물도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 통로가
좁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에서도 보시면은 잘 볼 수 있는데 그 길이 이제 좁아지면 좀 넓혀주는 시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길 확장술이라고 하고요. 물론 이제 재발된 경우에는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수술이 잘 된 경우에는 장기간 잘 유지도 되니까 안과에서 그것도 이제 검진을 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노화로 인한 안 질환을 조금 늦출 수 있는 뭐 개인적인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뭐 그 특별하다기보다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자외선이 굉장히 이제 눈에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피부도 저희는 피부가 뭐 선크림도 바르고 이렇게 보호를 하잖아요. 이렇게 마스크도 쓰고. 근데 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눈에 선크림 바를 수도 없고. 네, 그렇죠. 선글라스를 착용하신다든지 모자를 사용하셔서 자외선을 좀 차단하는 게 백내장도 예방이 되고 황반 변성 예방 효과도 있으니까 이제 선글라스를 멋으로만 끼는 게 아니고 눈을 보호하는 자외선 차단이 잘 되는 걸 확인해서 습관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과 검진을 하셔서 어떤 황반 변성 초기가 의심되면 적절히 약물을 드시는 것도 좋겠고요. 이제 또 흡연이 좀 눈에는 많이 안 좋다고 돼 있어요. 흡연은 이제 혈류를 많이 줄이기 때문에 이제 금연을 하시는 게 눈 건강에 도움이 되고 안구 건조증도 나이가 들면서 오는 노화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뭐 그 책을 많이 보시거나 컴퓨터를 많이 보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동을 많이 과하게 하면 피로하듯이 눈이 하는 일은 보는 거라서 많이 보면 눈이 피로한 건 당연하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은 너무 혹사를 하고 있죠. 스마트폰부터 해서.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제 눈을 저희는 깜빡이라고 하고요. 중간중간 정말 수업하는 것처럼 50분 봤으면 10분은 쉬어주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잘하는 분들이 없어요. 저부터도 그렇고 3-4시간 연달아서 일을 해야지 중간에 10분 쉬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런 거를 신경을 쓰시는 게 의미가 없지는 않고 장기적으로 보면 눈을 보호하는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눈을 감아라 그러니까. 가라. 과연 오해하셨을지 몰라가지고. 저는 괜찮습니다. 네. 참 우리 몸의 많은 장기 중에 참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변화에 예민하게 지금껏 반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껏 평생 잘 써왔고 앞으로도 잘 써야 하는 눈 그리고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